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은 AI와 빅데이터 등 IT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중개, 브리핑과 마케팅에서 신뢰도와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트렌디한 심층 분석 자료를 쉽고 빠르게 작성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교재 볼 일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 교재는 아마 거의 3주차 정도 되는 수업 시간부터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는 받아두시고, 저는 이론 수업하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실습을 좀 많이 하자. 그리고 또 IT는 실습을 많이 해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도 그 지식은 쌓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실력은 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교재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 거라, 제 스타일은 일단 실습을 먼저 합니다. 실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이 끝나면 나중에 교재를 봅니다.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게 이런 거예요,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혼자서 공부하실 때 공부하세요 라는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는 당장은 아마 안 쓸 거예요. 빠르면 한 다음 주 정도, 늦으면 한 3주차 정도부터 교재를 보지 않을까 싶으니까 너무 교재에 대한 부담감은 가질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교재는 엄청 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교재를 보고 엄청 천천히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서 핵심만 알려드릴 거고요. 대부분 실습합니다, 실습. 그리고 또 실습하시면서 제가 하는 수업 중에 하는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이 다 교재에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하시면 교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교재 잠깐 주시면, 대부분 제가 이 수업을 진짜 많이, 저도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교재를 받았잖아요, 그죠? 교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많이 적으세요, 이렇게요. 엄청 적은 다음에 덮죠, 그죠? 시간 난 다음에 나중에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뭘 어디서 적었는지를 찾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견출지 있잖아요, 견출지. 견출지를 사오시면, 제 교재가 거의 그런 형태거든요. 견출지를 사오면 제 이 교환 자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별로.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론이에요, 이론. 앞부분은 이론적인 거라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론은 제가 거의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 거고요. 나오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실습에서 보는 부분이 여기 55페이지 시계열 데이터 부분, 55페이지는 시계열 데이터. 그럼 여기 파트를 제가 파란색으로 파트를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견출적으로 시계열 데이터,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쭉 넘기면 아파트, 넘기면 주택, 넘기면 토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가, 토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거를 붙여놓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찾을 때는 아파트를 딱 펼쳐서, 그죠? 그 몇 페이지만 넘겨보면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어요, 수업하는 거를. 근데 이 상태로 그대로 하면 나중에 못 찾아요, 이거를요. 네, 못 찾더라고. 저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못 찾아요, 상상. 근데 지나니까 거의 못 찾더라는 얘기죠. 그러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뒤쪽에 이 203페이지부터는 빅데이터 브리핑 자료 만들기잖아요, 그죠? 203페이지부터는요. 예, 브리핑 자료 만들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오늘 USB 자료 드린 거 있죠? 그 온라인 상에서는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거든요. 혹시 또 몰라서 공지사항에다 다 걸어드렸거든요, 공지사항에도요. 그래서 그 링크를 가지고 다운받으면 이 파일이 다운받아져, 이 파일이. 네, 요 파일을 다운받는 거예요. 여러분, 링크하고 제가 지금 드린 자료가요. 네, 그래서 요 203페이지부터는 그 제가 드린 파일 자료 있죠, 그죠? 예, 그 파일 자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하는 건데, 그거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셔가지고 교환에다 넣어드린 거예요. 교재 보고 혹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 교재 보고 따라하라고 넣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가 못 하실까 싶어서 여기 204페이지부터는 또 일일이 적어놨잖아요, 텍스트로.
뭐 할 때는 뭐 해라, 뭐 할 때는 뭐 해라, 뭐 할 때는 뭐 해라, 뭐 할 때는 뭐 해라. 일일이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요. 네. 분위기가 별로네. 별로 안 좋은가요?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실습을 하고요. 교재를 보시면 웬만하면은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견출지로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빨리빨리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교재 보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수업 때 파트별로 다 해드릴 거기 때문에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있죠. 그죠? 파트별로 싹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파트가 어디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기하는 김에 나왔으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건축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건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시면서 중개업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건축이에요. 건축. 그죠? 그렇잖아요. 고객이 왔을 때 여기 이 토지를 이해되시겠어요? 이 토지에 땅을 사서 그죠?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서 얼마에 건축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냐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하나 보여드려 보죠. 플랫폼 중에서 플랫폼 중에서 닥터빌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닥터빌드. 이 닥터빌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러분. 자, 자, 이 닥터빌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같이. 네. 여기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쓸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제가 먼저 로그인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쓰실 분들은 그냥 제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보는지 한번 보시고 쉬는 시간에 회원가입해서 써보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일단은 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보시는 게. 그래서 제가 저를 보세요 그러면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저를 보세요 하는데 진짜로 저를 보면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제가 여성분들이 항상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양쪽 좌우에 화면이 있으니 그죠? 화면을 보라는 의미예요, 화면을. 네, 화면을 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인공지능 AI 안심 건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걸 들어가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AI 건축 계획 바로 가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요.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을 하면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나옵니다. 혹시 땅 가시신 거 있으세요? 한 10,000평 정도? 아, 없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무거나 찍어 볼게요, 여러분요.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필지. 원하는 필지를 검색해도 되고요. 원하는 필지를 클릭해도 돼요, 여러분. 클릭을 하면 메뉴들이 쫙 나오는데 보이세요, 여러분? 나오는 여기에 토지 정보 및 건축 설계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나오고 얘를 클릭하고 클릭하고요. 본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에 건축 정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건축 정보. 건축 정보를 클릭한 다음에 AI 다이렉트 건축 설계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 필지에 대해서 건축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빨리 넘어가지만 어렵지 않아요. 원하는 필지를 검색하거나 찍어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 메뉴에서 우리 지금 건축 정보 보면 건축 정보를 클릭해서 설계를 시켜라. 그러면 이렇게 용적률과 건폐율 관련해서 설계가 쫙 하고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에 3D 건물 딱 클릭해주면 이 3차원 건물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2.5D 보기 하면 주변 건물과 얼마나 더 어울리는지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림자 분석하고 누르면 이제 여기에 그림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보여줍니다.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요. 그리고 조감도 클릭하게 되면 또 여기에 맞는 이런 조감도를 또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다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그다음 분위기가 자,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 수지 분석이라 나오죠. 보이세요? 사업 수지 분석을 클릭하고
여기 수지 분석표 출력을 클릭하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해서 토지 가격과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매입 가격하고 건축비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사업 수지 분석해서 이제 프로테이지까지 쭉 수지 분석표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요. 비율까지 해 가지고요. 지금 뭐 이거 로그인 했지만 제가 돈 내고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무료예요, 무료. 공짜예요, 공짜.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항상 이런 빅데이터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빅데이터로 도대체 부동산 쪽에 뭘 활용할 수 있지?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게 배우면 뭐가 도움이 돼?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요. 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잘 쓰면은요. 엄청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무기가요, 여러분. 엄청난 무기가요. 왜냐면 고객이 왔어요, 여러분. 그죠? 고객이 와가지고 김 사장 나 이런 땅에다 건축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해되시겠어요? 수익률이 괜찮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계산할 수 있어요? 아마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진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실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잘 이용하면 내가 버튼 하나로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고객들을 상담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닥터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보다 좀 자주 이용을 해요. 하는데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분석해도요. 지방에 있는 건축 조례까지 다 계산해서 설명돼서 다 나와요. 다 반영시켜 가지고요. 예.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정밀도가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이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부동산 시장 쪽에 여러분들 하실 때 고객들은 적용을 하시게 되면 저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특히 또 우리 공법 다음에 어려운 시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법이잖아요, 그죠? 네, 세법이잖아요. 세법도 이런 플랫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겠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부동산 계산기라는 플랫폼을 많이 쓰죠, 그죠? 예, 계산기라는 플랫폼. 부동산 계산기도 오류가 좀 많이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은요. 근데 부동산 계산기보다 훨씬 정밀하게 세법을 계산해 주는 플랫폼이 셀리몬이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셀리몬. 검색해 보면 이렇게, 네. 자, 셀리몬이라는 플랫폼인데 이 셀리몬이라는 플랫폼이 부동산 세금 계산해주는 플랫폼 중에서는 정확도가 거의 99%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플랫폼을 쓰느냐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 한 가지가 잘못되면 나도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들 공부하면서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예요. 세금 계산되는 플랫폼에서 하나만 알려드리는 게 여러 개를 알려드린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같은 물건을 두세 개를 분석해보면 똑같이 나오면 맞는 거고, 그죠? 다르게 나온다는 문제가 어느 한쪽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같은 조건에서요. 그러면 어디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디를. 그거를 또 우리 수업 때 알려드릴 거예요. 정확도가 어디가 높으냐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제가 닥터빌드를 해드렸지만 요 설계해주는 플랫폼이 많아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플랫폼이 뭡니까? 랜드북, 그죠? 예, 랜드북, 그죠?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규 중개사분들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중개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현장에서도 그래도 호객 노노와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플랫폼들을 그래도 쓰시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어디선가 얘기를 듣던 누구한테 공부를 받았던, 그죠?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설계나 토지에 대해서 우리 볼 때는 고상철 교수님이 랜드북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죠? 그 랜드북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랜드북은 좀 제약이 좀 있죠. 그죠? 일단 서울 수도권하고 5대 강역시 중에서 부산, 그죠? 거기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만 되고 면적도 70제곱미터에서 600제곱미터인가요? 거의 200제곱미터인가요? 그 사이만 또 계산해 준단 말이죠. 나머지는 돈 내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제약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플랫폼들이 종류들이 많은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랜드북이 그만큼 정밀도가 높으냐?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랜드북도. 정밀도는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어디가 정확도가 높고 문제가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가 수업 때마다 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하우빌드거든요. 여기. 네. 여기는 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쓰지 말라고.
아니,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쓰지 말라고.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들어가서 보면은요.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 많이 나요. 들어가서 보면 저 보여드려 볼게요. 네. 만약에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클릭을 해서 네. 설계 한 바퀴 눌러 가지고 네. 보기를 클릭하면 복귀 검토해서 이렇게 설계들이 떠준단 말이죠. 이렇게 건물들을요. 건물을 떠주고 3층에 공사비 예측 나오고 항목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그죠?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도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평면도 도면을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려준다는 게 제일 또 장점이에요. 엄청나게요. 네. 근데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네,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생각보다요. 똑같은 필지를 가지고 하우빌드, 닥터빌드, 랜드북 가지고 이제 같은 데를 찍어 보잖아요. 얘가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수업 때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정확도가 높으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수업 때마다 얘기하는 거 데이터의 오류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죠. 데이터의 오류에. 빅데이터 수업할 때마다 제가 항상 수업하는 건데 제 수강생들이 몇몇 분들이 계셔가지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이거거든요. 호수. 요렇게 생긴 호수가 있어, 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평균 깊이가요. 여기 깊이 있죠. 평균 깊이가 1m래, 1m. 그리고 제가 저예요, 여러분, 저예요. 제 키가 2m예요. 2m. 안 웃기구나. 네. 자, 어쨌든, 자, 2m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 호수를 건너가면 이해되시겠어요? 빠져 죽을까요? 살아남을까요? 빠져 죽죠. 이게 평균의 오류잖아요, 여러분. 데이터가 그렇다고요. 평균 1m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한 3m, 3m 될 거고, 여기는 100m, 여기는 1m, 여기는 그죠? 100cm, 20cm, 50cm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평균치를 낸 게 1m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걸어가다 여기서는 안 빠지겠지만 여기 들어가면 죽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평균의 오류예요, 여러분. 평균의 오류.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6주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슈를 삼아야 되고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플랫폼 있잖아요. 이용하는 플랫폼. 거기 나오는 게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는 순간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적으셔도 나중에 뒤에 가면 교재도 다 있고 한 번씩 다 봐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앞 시간 첫 시간이라 큰 틀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주느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실거래가 조에 들어가서 자, 로그인 할 건데 자, 보통 우리가 실제 사례 부동산 플랫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 주냐면요. 지금 이 토지가 그냥 대충 찍은 거예요. 2007년도에 6,300만 원에 거래된 토지예요. 그죠? 고객이 왔어요. 이 토지 팔아달라고 온 거예요. 얘를 부동산 플래닛이 찍으면은요. 플래닛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2007년도에는 6,700만 원이었지만 2024년 1월 15일 현재 이해되시겠어요? 현재 추정 가격은 1억 1천만 원이다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추정 가격을 만들어줘요. 토지에 대해서. 네. 랜드북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랜드북도 들어가면 클릭하는 순간 토지에 대한 추정 가격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버튼만 누르면 이 아파트, 토지, 상가는 안 나오겠구나. 저기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다 누르면 추정 가격을 만들어 다 제공을 해줘요. 근데 실제 사례예요. 울산 사례, 울산. 고객이 이걸 인쇄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보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땅이 얼마래 팔아줘 갖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거기 중개사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죠? 근데 그 땅이 그 가격 가는지 안 가는지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그 금액 갈지도 모르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서 얼마라고 찍어주니까 이거대로 팔아달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맹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는 아니라 그러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데이터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교재에도 넣어놓긴 했지만 중간에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어떤 게냐 그러면 한방이 11월 27일자로 그죠? 한방이 새롭게 바뀌었죠. 네, 11월 27일자 한방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방에서 어떤 서비스가 나오냐 그러면 클릭하는 순간 80페이지 물건 보고서가 나오죠. 안 써봤죠,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작년 11월 27일자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8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와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 여러분. 고객이 자기 물건을 그렇게 찍어가지고 또는 반대로 자기가 살 물건을 그렇게 찍어서 80페이지 보고서가 나와요. 그거 들고 여러분한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렇잖아요. 본인은 그걸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누구한테 올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중개사. 그죠? 그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돼요? 해석해 줘야지, 해석. 그죠? 예.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요. 그런 시대에. 또 하나 또 해볼까요, 여러분? IoT 아파트라 들어보세요. IoT? 사물 인터넷 아파트라 들어보셨어요? 네. 예. 안 살아보셨죠? 그죠? 그게 뭐냐면, 최첨단 아파트인데,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내가 센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동작되는 거예요. 집에 만약에 내가 바깥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도착하기 1km 전입니다. 집에 전기 켜고 뭐 청소기 가동할 거예요. 예 하는 순간 집안에 이제 보안이 꺼지고 전기 켜지고 청소기 자동 막 돌아가고 알아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요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요리 안 좋은 공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뭐가 감지되었습니다. 환기할 거예요. 예 하면 자동 환기시켜 주고요. 냉장고에 이제 계란 들어가 있잖아요. 계란이 막 넣었는데 다 떨어져 가잖아요. 그죠? 계란 메시지 딱 뜹니다. 계란이 지금 몇 개 남았는데 주문할까요? 예스 하면 주문돼서 들어오고요. 이해됐나요? 그 첫째는 IoT 아파트 지금 건설사에서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최초의 신도 그거 들어간 데가 동탄 신도시죠, 그죠? 예, 동탄에 몇 군데 안 짓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입주민들 들어갈 때 입구에 딱 들어서는 그 주차장 입구 들어서는가 그 지하 몇 층에 어디 부분에 주차 공간 비었다 들어가라 나오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알아서 엘리베이터 내려오고요. 그 들어가면서 입구에 이제 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주민 얼굴 인식해서 문 자동 열어주고요. 예, 그게 IoT 아파트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거 여러분들이 중개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런 아파트들이 주변에서 지어지고 늘어나게 되면은요 중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란 얘기죠. 그게 지금 이런 IT 쪽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쭉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제 이런 IT 관련되어 있는 거, 빅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것들을 모르고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많이 뒤처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드시더라도 앞으로는 쫓아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이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재작년이죠. 재작년 빅데이터 받았던 기수 중에 한 분이 부산에서 수업 받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부산에서 수업을 듣는 분이셨는데 맨 마지막 날 6주차 우리 이제 끝나는 날 회식하는 날 오셨어요. 회식하는 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교수님 저는 5년 동안요. 이게 재작년 2022년도 연말에 11월 달에 오셨으니까 11월 달에요. 그 사이에 5년 동안이죠. 그죠? 5년 동안 한 번도 중개 수수료 10억 이하로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네.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온 이유가 자랑하러 오셨대요. 그거 자랑하러 이제 교육생분들한테 부산에서 차 몰고 오셨다니까요. 회식하러. 그리고 그분이 자랑을 한 이유가 뭐냐면 왜 그 얘기를 했냐 그러면 자기는 그때부터죠. 5년 전부터 이미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중개를 했대요. 네.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 돈을 벌어주는 엄청난 도구가 되었다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아까 말했던 우리 그분이 썼던 거는 할리우드 플랫폼이 이 랜드북이라는 플랫폼하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랜드북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랜드북이죠, 그죠? 예. 이 랜드북 플랫폼하고 랜드북 여기하고 그 다음에 플렉시티라고 합니다. 이 플렉시티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건축. 예. 건축의 정밀도를 따지면 여기가 제일 정확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가장 건축을 정확하게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예, 설계 자체를. 그 실시 설계까지, 조경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해주는데, 정밀한 설계를 해준 플랫폼이에요. 그분은 이 랜드북하고 플렉시티 두 개. 이 두 개 가지고, 예, 아무리 못 벌어도 1년에 5억씩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두 개 가지고요. 그걸 왜 어떻게 벌었냐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중개 수수료 버는 거 이외에 토지를 깎는 것도 자기 수익이라 생각하시더라고요. 가격을 깎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를 한 2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2억 깎아주세요. 그러면 안 깎아준다는 거죠. 안 깎아주는데 이런 플렉시티나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랜드북을 이용해가지고 설계를 뜬대요. 그 토지에 대해서요. 설계를 딱 뜬 다음에 이 설계를 딱 뜨면 여기 토지 매입 가격, 설계 비용, 건축 비용 다 나오거든. 수익률까지 해가지고요. 그걸 그대로 들고 간대요. 들고 가서 양쪽을 두 개를 딱 보여주면서 사실 대표님 보세요. 이 땅을 이 금액에 사서 내가 이렇게 지어서 올리면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망한다. 수익을 벌 수가 없다. 적어도 대표님이 땅값을 이 정도는 낮춰줘야지 나도 수익이 나오고 대표님도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내가 이 가격에 안 사가면 수익을 바라고 토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땅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10명을 붙들고 설득하면은요, 적어도 두세 명은 설득이 된대요, 여러분요. 왜냐면, 그냥 와가지고 그냥 깎아주세요. 그러면 안 깎아주는데, 이런 자료를 들이미면서 이해되시겠어요? 설득을 하니까 그 설득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도구들이요, 여러분,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게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를 또 마지막,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진도를 뺄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상가를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죠? 상가를 하신 분들. 상가를 할 때 보시면, 여러분 상가도 마찬가지인데, 괜찮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괜찮아요? 수익률 몇 %? 그러면, 그냥 좋을 거예요. 그죠? 네. 최근에 나온 크레마오라는 플랫폼인데, 크레마오라고 해요. 크레마오. 네, 한 플랫폼인데, 여기 들어가서요. 네, 보고서를 하나 볼게요. 아무 상가나, 지도상에서 아무 상가나 클릭하면 나와요, 여러분. 지도가 나오고 지도에 있는 건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쭉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보고서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상당히 많은 양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석된 보고서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 건물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주는지, 어떤 내용을 해주는지 쭉 나옵니다. 이렇게요. 쭉 나오는데 가장 재밌는 건 뭐냐, 뒤에 가면 이렇게 사업계요, 토지정보, 건축계요, 추진일정 쭉 나오면서 넘어가면 이렇게 뭐가 나면 세대 구성까지 넘어가면 항목별 지출비용, 토지에 대한 지출비용, 공사비, 용역비, 그다음에 부담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제세공업 판매 비용까지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사업비 조달 방법이라든지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내역도 요약 내역까지 해서 쫙 다 만들어 주는데,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가를 중개할 때 이렇게 중개하냐고요.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건물을 중개할 때 이렇게 하냐고요? 안 하거든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배우시면 제가 이런 걸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만드는 방법을 안 배워도 돼요. 안 배우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제목들이 제목. 왜냐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서 못 만드는 거니까. 뭘 만들어서 뭘 보고해야 되지? 내용을 뭘 집어넣어야 되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이런 데 참고하자고요. 이런 플랫폼도 참고해가지고 내가 그거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보고서를 만들고 브리핑하고 또는 그 지역에 대한 분석들을 할 때,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할 때 훨씬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 6주 동안 이 빅데이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빡세게 공부하면서 이거를 누가 물어보더라도 고객들한테 상담을 잘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드린 자료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료. 네.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빅데이터 제공 자료에서 쭉 나올 겁니다. 그죠? 폴더 한 개 있었죠, 그죠? 여러분. 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저기 제가 링크 공지사항 링크로 드렸거든요. 또 앞에다가 또 올려드리긴 했는데 혹시 지나가신 분들은 상단에 공지사항 보시면 링크 있어요. 그걸로 PC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세요. PC에서. 네. 자, 찾으셨어요? 네,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고 엑셀 파일이 있죠. 근데 그 전에 여기 폰트 보이세요? 폰트? 이 폰트를 설치해야 돼. 폰트를 설치. 이 폰트를 설치해야 파일이 안 깨져요, 여러분. 안 깨지니까 자, 여기 폰트 있죠, 폰트. 폰트 들어가서 컨트롤 A라고 누르면 전체가 잡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A. 네, 컨트롤 키 누르고 A요, 여러분. 네, 누르면 전체가 잡혔죠? 그리고 여기서 색깔이 있는 부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설치라고 나옵니다. 설치. 위에 나오기도 하고 중간에 나오기도 해요. 설치. 찾으셨어요? 누르세요. 그러면 폰트가 쫙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유튜브 할 때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폰트도 저작권이 있어요. 여러분, 폰트도 저작권. 실제로 그 폰트 저작권 위반해가지고요, 법무법인에서 개인 중개업소한테 소송을 걸은 건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걸었어요. 엄청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었어요. 네, 그래서 이 폰트도 여러분들이 저작권법이 안 걸리는 폰트를 써야 돼요. 지금 제가 사용한 폰트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폰트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웬만하면 제가 드린 폰트를 이용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네. 자, 그리고 폰트 설치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기 엑셀 파일 보이세요? 엑셀 파일? 보이세요? 네,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엑셀 파일이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260개를 제가 엑셀로 싹 정리해 놓은 거예요. 분야별로. 그래서 데이터 분야, 거래소 분야, 아파트 분야, 재개발 분야, 개발 정보 분야 쭉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내가 혹시 아까 우리 닥터빌드 했잖아요. 그죠? 닥터빌드는 건축계겠죠. 그죠? 이 건축에 가보시면, 예. 건축에 가보면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랜드북, 플렉시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안 찾으셔도 돼. 분야만 이해하면 이 엑셀 파일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내가 플렉시티 가겠다 그러면 플렉시티 여기 제목을 클릭하거나 뒤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럼 이동을 제가 시켜드려요. 이렇게요. 이걸 일일이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안 좋은가요? 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찾는데 저는 그거예요. 이거 다 정리하고 찾는데 시간 걸리지 말라는 거죠. 제가 다 드릴게. 그냥 요거 보고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시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이거 보고 할 거니까 거의 대부분. 이게 엑셀 파일이고요. 두 번째는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 보이세요? 파워포인트? 예, 파워포인트에 들어가면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게 원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원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네, 원본, 샘플 나누죠, 그죠? 네, 분야별로. 자, 원본은 조금 전에 샘플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공부할 거는 우리가 완성시키려고 하는 게 이 샘플이에요, 샘플. 샘플인데 아파트 분석 자리 1번 샘플 한번 볼게요. 누르면 지금 왜 제가 이걸 하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하고 왜 하냐 그러면 이런 50페이지짜리 보고서 만들려고요. 이게 이제 그 아파트 하나 분석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59페이지 보고서인데 이렇게 넘기시면 목차 나오고 중개업소 소개 나오고 자기소개서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지 분석하고 개발 현황 분석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쭉 들어가고 아파트의 기본적인 분석이 끝나면 입지 분석 들어가고 또 이제 가격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가격 분석을 하고 가격 분석이 끝나고 나면 학군 분석을 해주고 학군에 대한 분석을 하고 학군 분석이 끝나면은 개발 계획에 대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 분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분석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고 맨 마지막에 가격 올라갈지 떨어질지 여부, 가격 상승 여부까지 분석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걸 안 하고 이런 빅데이터 아까처럼 건축 플랫폼 이런 게 엄청 좋아. 이거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고객 논의에서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써먹으시면 무지 좋습니다. 상담할 때 엄청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뚜껑 딱 덮고 그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와서 수업만 듣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얘기죠. 아, 그때 뭐였지? 안 써먹으니까요. 그 수업 방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넣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내는가. 그러면 이 보고서를 쭉 만들면 어쨌든 보고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50페이지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동안 컴퓨터 작업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내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변에 대한 공부도 되면서 빅데이터 공부도 되는 거예요. 이걸 완성을 시키니까 안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얘기죠. 잊어버리지 않게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가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수업. 근데 우리 수업 중에는 이걸 만드는 수업보다는요. 빅데이터 공부하는 수업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과제가 많이 나갑니다. 만들어 오는 건 어디서 하라 그럴 것 같습니까? 그죠? 방법을 가르쳐 주고 만들어 오는 거는 집에서 만들어 오세요라고 한다고 여러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만드는 수업을 하니까요. 컴퓨터 수업이 돼 그냥 컴퓨터 수업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공부하는 수업을 하고요. 제대로 하고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자료를 만드는 거는 웬만한 거는 제가 여기서 알려주겠지만 만드는 거는 집에서 하자라는 거 집에서요. 그래서 해오면 또 진도를 계속 나가서 완성하고 그리고 다 완성하면 우리 단체 톡방에 서로 공유하는 거 공유 완성하면은요. 예, 공유해서 이제 어떻게 이분은 어떻게 만들 거나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 이분도 이제 자기 샘플을 공유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잖아요, 여러분. 자료화 시키기 어려운 게 이쪽 분야예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도 들어가게 되면 이 샘플 자료가 이제 이거 만드신 분이 쓰세요 해서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쭉 보시게 되면 이 수익률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에 이제 비례율 계산하는 거죠, 그죠? 사업성 산출하는 거죠. 예, 요런 내역까지 싹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내역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있기 때문에 이 샘플들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도 솔직히 예, 여기 오신 값은 다 뽑아요. 자료만 잘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원본이죠. 원본 보이세요? 예, 원본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원본은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원본 PPT 자료가 나오죠. 보이세요? 이 PPT 자료가 나오는데 제가 이 원본 PPT를 여러분들 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PPT를 못 만드시니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드리고 이 PPT 자료에 제가 이렇게 다 적어 놨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입지 분석이니까 지하철 개통 현황을 집어넣어라. 이해되시겠어요? 또 어떻게? 여기 적어 놨잖아요. 1번 어디에서 뭐 눌러가지고 오른쪽에 메뉴 뭐 눌러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어디 들어가서 뭐 눌러서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초는 제가 다 다져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하면 만들어져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50페이지 보고서 만들면 고객한테 50페이지 보고서 브리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현장에서는. 그죠? 50페이지 보고서 띄워놓고 브리핑 하는 순간 고객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죠? 그래서 얼만데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드는 목적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일단 빅데이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예. 빅데이터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그 고객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빅데이터를 가지고 브리핑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브리핑하죠. 우리 공부하는 용어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첫 번째는요. 두 번째 마케팅 용어는 뭐냐면요. 두 번째 마케팅 용어는 뭐냐면 이 50페이지 보고서 만들었죠. 써먹어야죠. 어떻게 해요? 제본하세요, 제본 인쇄해서. 그리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상담해주고 가서 읽어보라면서 그 제본본을 줘버리라고요. 그럼 한번 보세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그죠? 예. 딱 갔는데 50페이지 보고서를 딱 줘요. 그 부동산에서는요.
그 집에 가서 봤는데 와, 공인중개사가 이 정도까지 분석해서 나한테 자료를 준다고?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 중개업소 정말 대단하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케팅용으로서는 이게 브리핑용이 아니더라도 마케팅용으로서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걸 우리가 6주 동안 아파트 한 개 만들어 보고요. 토지, 이렇게 상가 만들어 보고요. 토지 만들어 보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만들어 보면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만드는데 엄청 쉬워질 거예요. 예,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대부분 집에 가서 해오라 그러면 바쁘시다는 핑계를 안 해오셔서 그렇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해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역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고객들이 질문을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기숙사에는 좀 새로운 거를 좀 추가를 좀 했어요. 그 전에 안 하던 이 기존의 교육생분들도 좀 계시고 하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제 디자인만 드리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이미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디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공유해드리고 우리 수업 때도 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 때도 잠깐 보여드리고 할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거냐, 어떤 사이트냐 그러면 감마라는 사이트에 감마. 이름이 감마라고 해요, 감마.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단톡방에. 자, 감마라는 사이트인데 영어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감마.app. 감마.app는 영어로 된 사이트예요. 어차피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분 저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감마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단톡방에는 지금 제가 하나 안 되겠구나. 지금 카톡이 없어서 제 PC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다른 PC를 들고 오는 바람에 여기 지금 카톡이 안 깔려 있어서 못 보내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사이트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새로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돼요. 회원가입만. 그리고 클릭해서 무료예요, 여러분. 뭐 만들래라고 물어보죠. 뭐 만들래? 나 생성할 거예요. 무언가를. 이해되시겠어요? 클릭. 뭘 만들 건데, 그죠? 프레젠테이션, 문서, 웹페이지 종류가 다르죠? 나 뭐 만든다고요? PPT. 그죠? 주제는 어떤 걸로 만들고 싶니? 그죠? 주제. 뭐 해볼까요? 부동산? 네. 투자 분석 보고서 이렇게 할까요? 됐나요? 아니면 물건 뭐 보고서 할까요? 뭐. 어떻게 됐죠? 그죠? 몇 장의 슬라이드로 만들고 싶니? 그죠? 이 무료는 최대 10장까지예요. 무료는. 네. 10장 됐죠? 그리고 개요 생성 보이세요? 쿡하고 눌러주면 이제 끝났어. 지가 알아서 쭉 이렇게 제목을 쭉 만들어주죠. 보고서 개요, 시장 개요, 투자 분석, 투자 지표 쭉 나오죠. 이렇게요. 이걸 내가 수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계속 보이죠. 계속. 눌러주면 이제 이거를 PPT 디자인을 뭘로 할 건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 할 거니, 뭐 이런 디자인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파워포인트 디자인이 있죠. 네. 뭐 이런 디자인 뭐 깔끔하게 됐나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본 버튼을 해서 생성 누르는 거예요. 생성.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주제와 내용으로 PPT를 쫙 하고 파워포인트가 쫙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털만 있으면 내용은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털만 있으면 넣으면 되죠. 그죠? 제가 백 대표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존 분들은 이미 하셨던 거라 좀 여러분들 색다른 것도 같이 좀 해드리려고 이번에 좀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점점점 보이죠? 누르고 이거를 내보내기 누르면 이 파워포인트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내보내기 누르면 이제 다운이 되고요. 내보내는 중 나오죠. 그죠? 예, 다운이 끝나고 나면 네. 자,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이 내보낸 거를 그대로 파워포인트에서 불러오면 되잖아요. 그죠? PPT에서 불러와서 수정해도 돼요, 여러분. 됐네요. 네. 그죠? 네. 들어가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지금 만든 거 있죠, 지금. 이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왔죠,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죠, 여러분?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들하고 접목돼 가지고
이런 만들어내는 게 쉬워졌고 지금 제가 감마라는 프로그램 보여드렸지만 너무 쉽지 않나요? 무언가 굉장히 어렵게 접근해야 되는 도구들이 아니에요. 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이제 하나는 끝내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끝내드릴 건데 컴퓨터 기왕이면 다 켜졌죠, 그죠? 인터넷 다 연결돼 있죠. 인터넷 다 연결돼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구글 들어와서 구글 여러분 크롬 웬만하면 크롬을 진행하시던데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구글 로그인 예, 구글이 로그인된 상태에서 여러분 구글 바드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바드 구글 바드라고 해요. 바드 네, 구글 바드라고 합니다. 바드 구글 바드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구글 바드라는 데 들어가요. 여러분 로그인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 로그인하면 여러분들 처음 쓰시는 분들은 바드 사용하기라고 나와요. 사용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요. 더보기 막 눌러요. 그냥 누르면 저처럼 이렇게 여기에 프롬프트 입력하고 나면 끝이에요. 저렇게만 나오면 돼요. 저렇게만 여기에 프롬프트 입력. 구글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돼.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수업 때 할 거니까 일단 되시는 분들만 해보세요. 되시는 분들만. 우리 온라인 계신 분들도 지금은 거기 안 돼도 큰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되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되는 분들만. 네, 되는 분들만 하면 돼요. 되는 분들만. 됐죠? 자, 한번 볼까요? 네,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 바드에다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 내가 서울의 오피스텔 투자 보고서를 파워포인트 파일로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만들려고 한다. 그죠? 보고서 안에 들어가야 하는 꼭이라는 단어 넣을까요? 안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목차를 알려달라.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보고서 만들고 싶은데 꼭 뭐 넣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얘가 이제 지금 내가 질문한 내용들을 인식해가지고요. 보고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쭉쭉쭉쭉쭉 이렇게 좀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목차 들어가야 되고 요약 들어가야 돼.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시장 분석 들어가야 되고 투자 유망 지역 들어가야 되고 투자 대상들 수익률 들어가야 되고 결론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런 형식의 이제 요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해주면 인공지능이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거 만들어낼 때 이해되시겠어요? 작업을 할 때 내가 여기 더 뭐 들어가면 좋을까? 어떤 거 해야 될까? 라는 분들이 궁금해진 사항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추가하는 형태들도 만들어 갈 거란 얘기 같이요. 그러면 보고서가 한층 그죠?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좋아질까요? 그래서 최근에 시대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적 발전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보고서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존의 보고서를 만드는 방식도 있었지만은 이제 인공지능들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밀하고 더 좋은 보고서들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6주간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6주간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 있죠, 여러분.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전부 실습할 거예요. 실습할 게 뭐 할 거냐 그러면 PPT 보고서 만드는 건 끝날 때 제가 조금 해주고 오늘부터는 개발 계획부터 공부할 거예요. 개발 계획. 왜냐면 이 부동산 보고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얘 오를 거니? 가격 얼마나 오를 것 같아? 이해되시겠어요? 물건은 그냥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도로가 뚫리든 그죠? 지하철이 들어서든 그죠? 주변에 택지 개발자들 개발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여력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의 개발 계획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거의 위주가 여러분들이 온갖 개발 계획들을 다 찾아내는 방법들을 공부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개발 계획만 잘 찾아내도 여러분, 저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위주로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그 끝날 때쯤 PPT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예, 파워포인트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PC에 파워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더만은 PPT 파워포인트가 설치가 안 된 노트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수업을 못한 경우가 무시 있어서 그래서 머리가 막 터졌어요. 그때 당시 때요. 파워포인트로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수업할 때 파워포인트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사이 그럼 뭐예요? 파워포인트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설치를 한 번도 안 열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수업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 PC에 파워포인트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없는 분들은 일찍 오셔가지고 그죠? 예, 파워포인트를 또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파워포인트 설치를 해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게 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죠. 파워포인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사용법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 있죠? 단체 톡방에 가시면 공지사항 있죠. 공지사항. 공지사항을 터치하면은요. 이 파워포인트 기초 영상 1번부터 6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그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오시라고요.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6주 동안 어떤 걸 공부하는지는 이해되셨죠? 그죠? 6주 동안 빅데이터를 공부하면서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공지능을 조금 더 접목해가지고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6주 동안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첫 시간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오리엔테이션 겸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무조건 실습입니다. 여러분. 실습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실습들을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진도를 빼도록 할게요.